저는 전 하남시 국회의원 이현재입니다. 오늘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뢰 피해자 이경옥이고요. 제가 그동안 항상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번 기회에 정권을 교체해서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간절하고 늘 언제나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늘 기도하던 이런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5살 때 지뢰 피해를 입었어요. 강원도 하천군 하천의 동촌이라고 하는 곳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그 농사 짓는 곳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가을쯤에 저희가 언니하고 저하고 저의 동생하고 그리고 언니 친구하고 언니 7살, 저 5살, 내 동생 3살 때 이렇게 넷이서 밭에 어르신들 밭일하는 걸 보러 갔다가 위험하니까 집으로 가라는 말씀 듣고 집으로 가던 중에 냇가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그 장마 때 떠내려왔던 그런 병이라든지 뭐 페트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 소꿉장난 삼아서 가지고 놀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지뢰를 제가 밟았고 그것이 터져서 저는 5살 때 왼쪽 무릎 하태를 절단하는 그런 지뢰 피해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뢰 피해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오가타 조약인가요? 그렇게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뢰 피해자들이 많아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 참 암울한 시기를 살았어요. 5살 때 저는 절단이 됐고 내 동생은 청력을 잃었고 언니는 파편상을 당해서 얼굴이 파편으로 화상을 입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정이 무너졌어요. 저희는 조부모님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읍내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읍내로 이사를 오면서 저는 이제 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죠. 제가 그 당시 5살 때 다쳤으니까 그 당시에는 나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상위 용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나 환자나 상위 용사하고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돌팔매의 질도 많이 당했고 때로는 놀림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 그래서 저는 급기야 15살에 자살을 4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신앙의 힘으로 잘 이기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장애가 언제나 문제가 되었고요. 결혼을 할 때도 장애가 언제나 문제가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뭐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거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군에 대해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보상 같은 건 없었고요. 병원 치료를 절단해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비가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 대들보 같았던 송아지를 팔아서 제 병원비를 보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번 15살에 제가 자살을 4번 기도하고 나서 팔을 또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러치를 더 이상 짚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져서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의족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족이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에서 3년에 한 번씩 의족을 바꿔주거든요. 기본적으로 90%는 나라에서 해주고 10%만 본인 부담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산 의족이 안 맞아서 독일제 의족을 신어야 돼요.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5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런 소모품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다가 나라에서 그 한나라당 이 국민의힘 전에
이번에 한나라당의 한기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보상법이, 지뢰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보상법에 의해서 저에게 보상을 주는 위로금이 60만 원 정도였어요. 64만 원 정도. 그래서 다시 이것을 또 개정을 해서 2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2천만 원으로 데드라인을 정하자. 그래서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공평치 않았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윤 후보님께서 공평과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평등하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시겠다고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국민의힘을 힘써서 응원하고 있고 또 윤 후보님을 밀고 있고 그래서 또 교회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많은 그런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죠.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2천만 원이라는 보상법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2번, 3번 울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었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그동안에 의족값만 해도 대단히 많았거든요. 550만 원씩 3년마다 바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처럼 67년도에 저는 다쳤으니까 67년도에 다쳤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임금 계산을 해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에 다친 분들은 억대가 넘어요. 2억,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렸을 때 다쳐서 오랫동안 이 질의 피해자가 되어져서 고생을 한 사람들에게는 2천만 원이 다였고 최근에 다쳐서 연도를 잘 타고 나신 사람들은 억대를 받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액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질의 피해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는 여자잖아요. 오늘 보니까 조금 이따 발표하실 분을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가정은 3대가 다 질의 피해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철원에 갔을 때 온 가족이 다 5명이 질의 피해자라서 죽고 다치고 그런 사건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제가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제가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저를 왜 살렸냐고.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뒀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지 않았겠냐고. 근데 도대체 나를 왜 살린 거냐고. 그때 목이라도 확 밟아서 죽였으면 내가 이렇게 차별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 그런 어떤 신문에서 질의 피해자를 다루게 되면서 동행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산소를 같이 갔었거든요. 네, 산소에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차라리 그때 목 밟아서 죽이지 그랬냐고.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도 하지 못했는데 용서도 구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가셨거든요. 지금도 저희 식구들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5살 때 다쳤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우리는 너무 아팠고 힘든 세월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의 피해자인데 억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의 피해자인데 아직 보상도 못 받았고 저는 2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국방부에 가서 브리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3년에 한 번씩 550만 원에 대한 의족을 받고 사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그 보상법이 통과될 때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는데 의족을 제가 앞으로 30년 더 산다고 보고 3년에 하나씩 바꾸는데 15만 원 계산을 해서 150만 원을 쳐준 거예요. 저는 그때 참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의족 맞추는 데 가서 물어보시면 알지만 실제적으로 550 드는 의족을 했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감사한 줄 알래요. 너무나 가난해서 의족도 못 맞추고 방 안에서 안진뱅이로 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의족이라도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거를 국가에서 해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윤 후보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또 국민의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꼭 당선되셔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제2의 대한민국을 이뤄서 우리 모두 잘 사는 소외계층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천군에서 온 진옥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과 유가족 및 가족들은 6.25 전쟁의 잔여물로 또는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당한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두 팔을 잃고 눈을 실명하고 다리가 절단되어 의족에 의지하여서 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9살 무렵 걸레를 빨려고 시냇가에 갔다가 물속에 있는 빨래판에 수평을 맞추려고 돌을 움직이다가 순간 물속에서 지뢰가 터져서 양팔을 잃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진각 부근의 토지를 지뢰 탐지를 하고 개간을 하도록 하여서 해주었지만은 그 농지에서 지뢰가 터져 손을 잃었으며 다리에 파상풍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3대가 불발탄 피해자입니다. 제가 18살 되던 12살 되던 66년도에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웃 어른들과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산에 가서 고물을 주워다가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새 살고 있던 주인집 아저씨가 산에서 불발탄을 캐가지고 오시는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말렸답니다. 그거는 위험하니까 가져가지 말자. 그랬는데 그분은 고집 부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이제 그분은 그것을 분해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질 적에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남동생의 손을 잡고 저와 같이 오면서 이 사람아 그거 하지 마. 왜 그 위험한 걸 하나 하고 말을 하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값비싼 게 나오는데 안 해 하면서 그분은 끝까지 그거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저희는 그런 무리가 집에 방에 들어간 뒤에 하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분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망치를 내려친 것 같아요. 순간 아찔하고 이제 폭음이 들려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아저씨가 있었던 곳은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죽어있는 개 같은 그런 시커먼 물체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뛰쳐나와가지고 제 남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동생을 부르면서 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발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희 언니가 와서 야, 네 다리는 어떡할래 하더라고요. 제 다리에서는 샘이 솟았어요. 급하게 군 부대를 통해서 이제 응급처치를 받고 포천 의료원으로 왔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임의로 절단을 해버렸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천막으로 쫓겨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저는 집으로 이제 쫓겨가다시피 했습니다. 다리를 잃어버렸고 장을 잘라버렸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학업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학업도 다 하지 못했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생활하다가 그야말로 자살 시도도 해봤지만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제 신랑을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77년도에. 그런데 또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89년도에 저희 아들이 제가 결혼해서 간 마을이 연천군의 사격장이었어요. 사격장 인근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사격장에 가서 불발탄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공놀이 한다고 우리 아이에게 던지는 바람에 터져서 저희 아들 역시 불발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은 국가의 허술한 조치로 발생한 안보재해 희생자들입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국민입니다. 피해자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누군가의 그 고통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 계셨고, 어떤 피해자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렵다고 호소도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 사고를 당한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것을 모른 채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하고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들은 이 문제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9대 국회에서 평화 나눔회나 피해자들의 호소로 한기호 의원님 등 국회의원님들이 피해보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은 없습니다. 불발탄 피해자들에게는 10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원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시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피해자들이 오래된 수건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요구합니다. 지뢰 피해자들 지원법 개정안 국가지뢰 대응 기본법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여는 대통령, 미래 세대가 힘이 나는 세상을 만드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더불어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대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만 축축하려고 싸움만 하고 있고, 한나라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불발탄과 지뢰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연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철원군, 양구군, 하천군, 아니 저 아래 지리산 쪽에도 많은 불발탄이나 지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어 반드시 저희들의 소원,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말했던 국민의힘에게도 부탁합니다.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일한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의원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